안녕하세요. 싸망고 채널 깐깐하고 유쾌한 깐입니다. 봄이 과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여름도 과속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에어컨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기가 길어져서 설치가 생각보다 늦는 거 아시죠? 또 알아볼 시간도 부족하니까 제값보다 더 지불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에어컨 알아보실 때 도움되시라고, 그리고 에어컨 바가지 피하는 방법까지 오늘은 좋은 정보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에어컨 사려고 하는데 워낙 신제품도 많고 기능도 다양해지니까 뭐가 뭔지 헷갈리시죠? 트위너는 어떤 건지, 인버터는 뭔지 들어봤는데 아리송한 용어들 쉽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어컨 평형 계산법이에요. 우리 집 평수에 맞는 에어컨을 골라야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겠죠. 무조건 저렴하다고 평수보다 작은 평형의 에어컨을 사용하면 전기세만 많이 나옵니다. 평수보다 작은 에어컨으로는 실내 온도가 차가워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냉방을 세게 하다 보니까 전기료가 더 오르게 돼요. 이때 에어컨 평형 계산법을 알려드리면 거실을 기준으로 집 면적 2분의 1로 계산하면 되는데, 만약 40평 아파트라면 거실에 설치할 면적은 집 평수 나누기 2 해서 20평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단독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 단독주택은 냉기 손실이 더 많으니까 거실 면적을 조금 더 넓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집 평수의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로 계산을 해줍니다. 단독주택 30평이라면 20평형이 적당한 선택이 되겠죠. 그리고 에어컨 모델명의 비밀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요. 모델명 중에 여기 지금 나오시는 모델명 AF는 스탠드를 의미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숫자 23은 평형을 의미해요. 그러면 이 에어컨은 최대 집면적 46평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면 되겠죠. 알고 나니까 참 쉽죠? 거실 말고 방에는 에어컨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까요? 제가 오프라인 매장 가봤거든요. 보통은 실외기 하나로도 충분히 스탠드와 벽걸이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투인원이 많이 출시되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거 한 번에 같이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생각했었는데 직접 사용해보니까 어차피 거실과 방에 하나씩 있어야 하고 실외기 하나로 같이 돌아가니까 효율적이겠다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냉방비 절약도 되고요. 투인원의 세트로 나오는 벽걸이 에어컨 아시죠? 보통 6에서 7평 정도 되는데 공간 차지를 덜하니까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깐깐 포인트! 벽걸이 에어컨 기준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1등급은 거의 없고 2018년 기준으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되면서 기존에는 1등급 에어컨이 현재는 3, 4등급으로 표시되고 있다는 점 너무 실망하지는 마세요. 에어컨은 실외기 작동 방식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인버터랑 정속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시죠? 먼저 정속형은 실내가 막 덥잖아요? 그럼 실외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희망 온도로 내려가면 실외기가 꺼지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시 최고 전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2시간 간격으로 전원을 껐다 켰다 반복해 줘야지 전기요금을 최대 7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인버터형 같은 경우는 설정 온도가 맞춰지면은 실외기 작동은 멈춰요. 스스로 알아서 전력량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그냥 12시간 쭉 작동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외출할 때 에어컨 꺼두면 오히려 전기세 많이 나와요. 설정 온도를 유지해 주는 게 35% 전기세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버터와 정속형, 이렇듯 완전 반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구분하는 방법은 뭘까요? 에어컨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보면 냉방 능력이나 소비 전력 정격 능력 항목란에 정격, 중간, 최소 또는 정격, 최소라고 구분돼 있으면 요거 인버터예요. 근데 구분 없이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속형입니다. 보통 2011년 이후 모델은 거의 인버터라고 알고 계시는데 아니에요. 벽걸이 같은 경우는 정속형도 많으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사실 실외기 작동 방식 이외에도 필터 관리 여부에 따라서도 이거 좌지우지 될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에어컨 관리법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로 이제 인버터 중에는 듀얼 인버터도 있는데 이거 소개해 드리자면 일반 인버터보다는 15% 정도 더 많은 냉매를 압출할 수 있어서 에너지 효율과 건조 성능이 우수하다고 해요. 인버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거죠. 인버터형으로 고민 중인데 어떤 브랜드가 좋을지, 가격대 얼마일지 궁금하시다면 싸망고 채널로 문의 주세요. 싸망고?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있어요. 에어컨은 배관 연결만 잘못돼도 냉매 누설 가능성이 있으니까 설치가 중요한데요. 코드만 꼽으면 작동되는 그런 전자제품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붙어서 힘들게 작업해도 한두 시간 걸리는 일이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 비용도 천차만별이에요.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공간이라면 미리 설치비 예상을 해보셔야 하는 거죠. 문제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에어컨 값보다 훨씬 비싸게 설치비만 수십만 원인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최저가 에어컨 중에 허위 매물 조심하셔야 돼요. 한국소비자조사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컨 피해 관련 사례에는 2건 중에 1건이 설치와 관련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추가 설치비가 발생하는 경우를 알아봤어요. 먼저는 배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데 일반 배관은 배관이 노출돼 있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외관상 깔끔하진 않아요. 하지만 쉽게 AS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매립 배관은 말 그대로 벽면이나 바닥에 매립된 배관을 말하죠. 그만큼 외관상은 깔끔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디서 잘못됐는지 찾기 힘든 단점도 있죠.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반 배관이나 매립 배관이나 렌탈료는 동일하지만 매립 배관 설치는 난이도가 좀 높고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설치 비용이 더 높아요. 특히 여기 주목해주세요. 광교, 판교, 송도, 동탄 산다. 신도시는 매립형이 많이 도입되는 지금 추세거든요. 경우에 따라 설치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실외기의 위치에 따라서 실외기 앵글을 사용하는지 난간에 두는지 여부에 따라서 비용은 달라지겠죠. 외부 설치하는 경우는 난이도가 높으니까 비용이 더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용접이나 타공을 해야 된다거나 배관의 길이를 기본 길이보다 늘려야 되는 경우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기 온다 저기 와. 이거 저기 오는데 이분 엉뚱한 걸 빌렸어. 렌탈할 땐 싸만코. 자, 여기까지 에어컨 구매 시 반드시 확인할 6가지 알려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에어컨 잘 고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싸망고와 함께 시원한 여름 나오시자고요.